네. 제가 좀 짧게 질문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모습 가운데 정치하면은 네. 동물 가운데 뭐가 떠오르세요? 식물 가운데 뭐가 떠오르세요? 개미가 떠오릅니다. 이 개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데요. 저는 뭐 사실은 그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끼리 모이면 저는 약간 제 별명은 개미 정착자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개미 사회에 여왕개미들 간에 벌어지는 그 음모와 그 정쟁 뭐 이런 걸 주로 제가 연구를 해서 개미 사회의 정치를 이제 연구한 셈인데요. 야, 여왕개미 사이의 음모가 연구가 되는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여왕개미 한 마리가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그렇죠. 이미 거의 모든 곳에 개미는 다 있거든요. 그 틈새에 개미 왕국들이 다 있는데 그 틈새에 어딘가에서 나라를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자기 터전을. 어느 날 하루 오후에 그 날아 나온 공주개미만 해도 차세대 여왕개미만 해도 수십만 마리가 이제 날아 나와가지고 그날 짝짓기 하고 다 나라 건설하겠다고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왕개미가 과연 누구겠느냐.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주어진 시간 안에 길러낼 수 있는 일개미의 숫자라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개미들이 선택한 가장 기가 막힌 전략이 뭐냐면 손잡는 거예요. 여러 여왕개미가 같이 살림을 차립니다. 같이 건국을 같이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남이 5마리 병력을 길러내는 동안에 우리는 40마리를 길러낼 수 있는 거죠. 8마리의 여왕개미가 모이면 자꾸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천하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제나 통치자는 한 명이거든요. 나머지를 또 다 죽여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8마리 중에서 7마리는 사라져줘야 되는 거죠. 제가 연구한 아즈텍 개미는 그 8마리의 여왕개미들이 그야말로 맞짱을 뜹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하는 걸 그대로 해서 한 마리가 살아남고요. 그건 예외고요. 대부분의 다른 그 개미 종에서는 일개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일개미들이 누구를 추앙할 것인가? 어느 여왕개미를 추앙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게 그게 민주주의 선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8마리의 여왕개미들이 전부 알을 낳았거든요. 그 얘기는 일개미들 중에 내 딸들이 있다는 당연하죠. 겁니다. 근데 그 딸들이 모여서 자기 엄마를 포함해서 이 8분의 여성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고 가차없이 자기 엄마를 포함해서 나머지 7 여왕들을 숙청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그 개미 연구하면서 늘 그 장면에선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 권력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이고 하나만 제가 더 보태면 우리 요즘 정당 정치하고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한 당에서 한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해서 당에서 이제 또 경선을 하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너무 상처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당인데도 죽기 살기로 경선을 해야 되니까 둘 다 나쁜 사람 되잖아요. 국민의 눈에서 보면 둘 다 맞아요. 흠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당대표 한 사람이 저쪽에서 또 만신창이가 된 양반하고 둘이 또 마지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8마리에 7마리에 이게 끝까지 같이 가서 천하를 일단 통일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한 마리가 주권자로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어쩌면 내각제에 가까운지도 모르죠. 당이 먼저 하고 그 당 내에서 누군가 하나를 좀 덜 다치는 분이 또 정당 간 연합 같은 것도 내각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내각제 냄새가 개미 사회에서는 좀 더 나는 편이에요. 개미 사회의 영속력이 우리 인류 사회보다는 지금 훨씬 기니까 내각제적 정치 구조가 더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얘기 안 하려고다. 제가 무슨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럼 뭐
경제 이런 걸 떠올리면 뭐가 역시 또 개미가 떠오르십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은 개미가 떠오르는데요. 개미는 아주 우리가 배운 경제학의 규모의 경제를 그대로 실천하는 기가 막힌 동물이기는 한데, 이 세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우리 개미, 꿀벌, 흰개미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먹고 배부르면 쉬었다가 그렇죠. 또 했다가 이거 뱀이 뭔가 쌓아두는 거는 그 네 가지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쌓아두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불평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 싸움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걸 권력도 생기고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행동까지 우리가 다 하게 되는데 그 개미 사회도 그대로 벌어지고요. 꿀벌의 사회도 그대로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뱀 같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뱀은 한 마리 잡아먹고 길면 한 달을 안 먹죠. 꿈쩍도 안 합니다. 그냥 뭐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편하게 살다가 소화 다 됐나? 그러면 이제 한 마리 더 먹어볼까?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다른 시간은 언덕 위에서 강물 흘러내려가는 걸 그러면서 관조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걸 꿈꾸고 살아요. 뱀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미나 우리는 분명히 집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또 쌓으려고 또 나갑니다. 또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옆에 나라랑 또 전쟁하고 더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 놓고는 그게 주체가 안 되면 또 그 군락이 나라가 둘로 또 쪼개지고 생각하면 누가 더 똑똑한 건지 전 가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나무늘보와 박쥐를 제가 비교를 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나무늘보는 어제 매달린 자리에 오늘 가봐도 같은 자리에 매달려 있어요. 천천히 그 나뭇잎 몇 개 먹으면서 그 대신 막 안 움직였으니까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이러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근데 박쥐는 한 서너 시간만 뭘 못 먹어도 그 신진대사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이제 떨어지는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흡혈박쥐를 무서워하는데 그 흡혈박쥐가 서로 피를 나눠 먹습니다. 서로. 자기가 나가서 피를 빨고 온 아이는 배를 채우고 왔는데 바로 옆에 동굴에 매달린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못 먹고 돌아왔거든요. 얘는 이런 상태로 하루나 이틀만 되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자기가 빨아먹고 온 그 피를 개워서 먹여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며칠 후에 이 친구가 배고파 할 때 또 나눠줍니다. 그걸 기억했다가 너가 날 도와줬지 나도 널 도와줘. 그런 문화까지 피를 나눠 먹는 문화까지 생길 정도로 박쥐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한 동물이거든요. 자, 박쥐와 나무늘보를 이렇게 놓고 비교할 때 누가 과연 더 잘 사는 걸까? 수명이 나무늘보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박쥐는 열심히 살았는데 빨리 죽는 거고요. 나무늘보는 정말 게으르게 사는데 오래 편안하게 살아요. 현대인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답하는 뭐 인문학자 또 종교학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얘기구나 싶은데 거기 동물이 하나씩 등장을 하면 이게 생동감이 있고 말이죠. 진짜 그래. 맞아. 고민해 봐야 돼. 이런 동의감이 생긴다고요. 근데 뭐 하나 조심하는 건 있습니다. 전 결론은 막 내드리지 않을 거고요. 고민해 보자. 인문학자들에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런 역할은 자연과학이 할 수 있죠. 그나저나
이 지구라고 하는 50억 살 먹은 곳에 인간 태어난 지 뭐 길어야 10만 년? 15만 년? 뭐 한 15만 내지 25만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봅니까? 현생 인류. 볼 때. 개미는 얼마나 됐죠? 어휴, 개미는 뭐 거의 1억 년? 1억 년. 네, 그 정도는 보죠. 개미가 1억 년 살면서 이 지구에 이렇게 해 끼친 거 별로 없잖아요. 뭐 개미도 해를 전혀 안 끼치는 건 아닌데요.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걷어들이고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그거를 좀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개미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개미가 피해를 준 거는 금방 또 복구가 가능한 피해들인데 우리 인간이 주는 피해는 이게 복원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주어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했을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 어디서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캐서 쓰는 석유나 석탄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몇 억 년씩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에 몇 억 년씩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란 족속이 갑자기 발견했다고 뭐 자기들끼리 축보 터뜨리고 하더니 불과 한 100년도 안 돼서 지금 탁 털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거 복구하려면 또 몇 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권한을 글쎄 누가 우리한테 줬을까?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거인 걸로 그냥 하는 건데 뭐 어차피 우리가 가장 막강한 종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인간이 이대로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우리 생물학자들은 좀 쓸데없는 내기를 가끔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을 살 거냐 못 살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의 끝을 볼 놈도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이제 내기를 하는데 저는 그만큼 못 산다에 걸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만큼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갈 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는 걸 뭐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안 해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막강한 존재건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 제 갈 길을 자꾸 앞당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렇게 오래 여기 남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뭐 그게 내년이나 뭐 우리 당대에 벌어질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인간은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없는 세상인가요? 그런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아마도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지금보다 오히려 지구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흔히들 공상과학 소설도 무슨 지구 종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류 멸망이죠. 그렇죠. 인간의 종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없어지는 게 지구한테는 행복한 일이었으니까. 뭐 인간이 없어져도 저는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과연 인간이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인간 못지않은 지능적인 존재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이 지성이나 지능이나 이런 것도 그 나름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화의 역사. 진화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신경세포들 간의 이런 관계 맺음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가 자꾸 만들어질 텐데 인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 당장 침팬지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뭐 그런 공상과학 소설 영화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사라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인간 못지않은 굉장히 지성적인 존재가 이 지구에 또 등장하겠죠. 저는 그러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과연 그때라고 해서 지구가 지금 우리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때랑
그게 뭐 크게 다를까?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그 과오를 제대로 직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지구를 지배해서 지금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나은 지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미래의 그 상상을 좀 가끔 해봅니다. 잠깐 이 지구에 좀 빌려 쓰고 있는데 다른 종들한테 패기시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전 동의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참. 근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그 대단한 게 있긴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두뇌가 있기 때문에 그 제가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모시는 그 침팬지 연구하신 제인 그달 박사님 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꼭 하고 가시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기가 막힌 뇌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머리와 그 의지를 제대로만 연결한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전 세계에 1년에 300일 이상을 다니시면서 지금도 전파하시는데 저도 구단 선생님 그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예. 우리도 이 국립생태원 같은 곳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연구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군요. 네. 기분 좋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종들에게 패기치지 맙시다. 제가 좀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옆에 계신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일단 패기치지 않는 그런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